경희대 2019년도 편입 인문 논술이 되겠습니다. 지금 차근차근 계속 인강을 수강하고 있는 수험생들은 문제를 누적되게 계속해서 인문 쪽은 정형화된 문제 유형으로 나오고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여기 2019년도 편입 인문 논술 문제부터 문제가 지금까지 정형화되어 패턴화됐던 문제에서 약간의 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정형화하게 되면 설령 그 문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반복적인 패턴이었을 때는 우리가 그거에 익숙해져서 문제가 쉽게 되는데, 갑자기 이 정형화된 패턴이 어느 순간에 응용화되어서 문제가 새롭게 변형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좀 더 어렵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유형이 어느 시점부터 좀 응용화되고 변화를 보이는 시점에 다다랐을 때는 수험생 개개인의 논술에 대한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기가 탄탄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응용화된 논제 스타일에도 여러분이 적응이 가능한데, 기본기가 조금 안 좋은 상태에서 기존의 패턴화된 정형화된 문제만 풀었을 경우에는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왔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응용화돼서 변화가 됐을 때는 굉장히 의외로 논술이 좀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한번 왜 이렇게 2019년도 편입 인문이 기존 경희대 편입 인문 논술 문제의 그 정형화된 형태에서 변화됐다고 제가 말을 하는지 한번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심보다 먼저 논제 파악을 한번 해보시죠. 여전히 경희대는 재심은 개수가 많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경희대 논술의 유형인 두 문제 세팅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1번은 요약이고 2번은 자기주장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세하게 여기서 요약하라고 하면 요약형, 그 다음에 자기주장, 주장하시오, 논술하시오 이러면 자기주장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나의 생각이 직접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직접 개입을 하는 답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1번은 요약, 2번은 자기주장. 그래서 세트형 1번 요약 플러스 2번 자기주장. 전형적인 세트형에는 큰 변화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화면에서 문제에 대한 논제 파악의 숫자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기존에는 1번, 2번 최대로 많으면 논제 개수가 2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 혹은 2개, 그래서 복수로 2개 이상의 논제였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논제별 구분 및 분량 배분에서 핵심 논제는 전체 답안 분량 50% 이상을 해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복잡하지 않고 심플하게 접근이 가능했는데, 이번 편입 인문 문제에서는 논제의 개수가 2개보다 좀 더 많습니다. 한번 보시죠. 문제 1번. 재심은 가에서 I를 구하는 행위의 동기에 관한 맹자의 견해를 요약하고. 1번은 요약이네요. 재심은 나를 근거로 고자의 인에 대한 관점을 밝히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자라면, 여기서는 우리가 고자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재심문과의 관계에서 고자라면 재심은 가의 상황을 마주한 사람의 행위와 그 동기에 관해 어떻게 예상할지를 논하시오.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논제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해서 맹자의 견해 요약과 그 다음에 관점, 그 다음에 예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논술의 기본기가 탄탄해야 된다고 했던 게 바로 뭐냐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겁니다. 논제가 2개이든 논제가 3개이든 논제별 구분 및 분량 배분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논제가 복수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논제 1대 2대 3은 몇 대 몇이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논제가 2개든 3개든 4개든 아니면 심지어 논제가 10개든 간에 마지막 핵심 논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 논제 1과 논제 2는 부연 논제이고, 최종적으로 1번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가장 영향력이 큰 논제는 뭐다? 마지막 핵심 논제, 논제 3입니다. 그래서 핵심 논제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핵심 논제는 뭐다? 전체 답안 분량의 50%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0% 이상 유지하고 나머지 부연 논제, 논제 1과 논제 1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분량 배분을 해주면 되느냐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논제 1과 논제 2는 2대2 정도로 비등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논제 1과 2만 나왔을 때보다 논제가 3개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탄탄한 기본기로 이렇게 응용화돼 결과물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긴 또 특이하게 또 주의사항이 나오는데요. 1번 행위에는 반드시 동기가 있으며 동기는 반드시 행위로 나타난다고 가정해라. 이거 시키는 대로 생각을 해줘야겠죠. 바로 뭐다? 행위와 동기는 서로 연결을 띠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2번 고자가 예상하는 경우가 복수인 경우, 가능한 경우 모두 밝혀라. 여기서 마지막 핵심 논제인 세 번째 핵심 논제의 이 예상이 복수인 경우는 모두 밝혀라. 그래서 하나인 경우는 당연히 밝히겠지만 그게 더 여러 가지였을 경우에는 뭐야? 빠뜨리지 말고 모두 밝혀라. 여기서는 사실상 가능한 경우를 모두 밝히라는 게 바로 이거에 대한 힌트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문제 1번은 논제가 3개인데 1대 2대 3은 2대 2대 6으로 우리가 논제별 구분 및 분량 배분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제가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논제 1, 그 다음에 여기는 논제 2 이렇게 됐었죠. 제시문 바의 내용을 뭐다? 요약하고, 바의 관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라마에 나타난 삶과 인간의 행복에 대한 태도를 뭐야? 비교평가쇼.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무슨 말이냐? 선생님, 평가면 그냥 평가인데 비교평가는 뭔가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야? 여기 비교를 괄호를 좀 쳐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평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다라마를 비교를 전제로 해서 평가해라. 그래서 평가가 단순 평가가 아니라 다라마가 비교의 큰 틀 안에서 평가를 해달라,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논제가 2개 이상이기 때문에 논제별 구분 및 분량 배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비교평가가 훨씬 더 분량을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겠죠. 제시문이 3개니까. 그래서 여기도 뭐야? 전체 답안 분량의 50% 이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2문제 세트형인데 논제가 몇 개입니까? 요약, 관점, 예상, 그 다음에 요약, 비교평가해서 논제가 지금 5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논제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어려울 것처럼 보이지만 논제가 여러 개였을 경우에는 그 논제에 대한 답안의 분량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답안의 분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뭐다? 아주 많은 고민 필요 없이 그 논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안을 갖다 요구한다. 그러니까 그 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문에 있는 내용만 이해한다면 뭐야? 너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논제가 하나인 경우에는 답안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복잡하게 써야 되는 반면에 이렇게 논제가 한 3개 정도 나오게 되면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답안의 각 논제마다 답안의 분량이 작기 때문에 그런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냥 바로바로 즉답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논제에 대한 힌트와 함량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에서 아이를 구하는 행위와 동기가 하는 맹자의 견해를 요약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맹자의 견해는 뭐야?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요약을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떻다? 압축언어로 헤드라인 플러스 부연 설명 형태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압축 언어를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 가면서 말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 나를 근거로 고자의 인에 대한 관점을 밝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점이면 그냥 관점이 아니라 뭐다? 어떤 관점이라고 여러분들이 압축 언어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고자의 인에 대한 관점은 어떤 관점이다 해놓고 플러스 나의 뭐에서 보듯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고자라면 가의 상황을 마주한 사람의 행위와 그 동기가 어떤 예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가능한 경우 모두 밝히라고 했을 경우에 예상은 무조건 뭐야? 2가지 이상으로 예상을 해야만 한다 라고 의무감을 좀 느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제시문에 대한 내용만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한다면 논제 3개에 대해서 짧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답변만 해주시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바의 내용을 요약하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논술에서는 단일 제시문을 요약할 때는 그냥 헤드라인 플러스 부연 설명도 가능하지만 만약 바가 어느 하나로 요약이 됐는데 그게
두 갈래로 나눠줬을 경우에는 먼저 다음으로 해서 나누어서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의 관점 바탕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바의 내용이 바로 뭐야? 어떤 관점이라고 여러분들이 압축원을 해야 된다는 걸 사실상 여기서 힌트로 주고 있다고 봐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라마에 나타난 평가인데 항상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가는 세 가지의 결과물로 나올 수 있다. 부정적 평가, 긍정적 평가, 부정적 플러스 긍정적 평가 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바와 다의 관계를 봐서 같으면 긍정적 평가, 다르면 부정적 평가. 또 바와 라가 같으면 긍정적 평가, 다르면 부정적 평가. 바와 마가 같으면 긍정적 평가, 다르면 부정적 평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답안 형식은 당연히 뭐다? 나열식으로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제가 이 논제 파악에 대해서 이전에 경희대 편입 논술 문제와 좀 다른 점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주의를 하라고 했었는데 겉으로는 논제 수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보다 논제 명확한 답변 그 다음에 답안의 형식적인 구조 이런 거는 기본기에서 전혀 벗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기만 잘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변화되고 응용화된 문제도 여러분이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제시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